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외제차, 키, 명품 시계, 늘 먼저 계산하던 비싼 저녁 식사의 영수증. 그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랜저에서 제네시스로, 제네시스에서 벤츠 E클래스로. 차를 바꿀 때마다 느껴지던 주변의 부러운 시선, 그 하차감에 취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0이 된 지금, 과거의 그 화려했던 영수증들이 젊어서 흥청망청 쓴 대가라는 이름이 무섭고 차가운 청구서가 되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과소비에 대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퇴직 후 불과 3년 만에 노후 파산 직전까지 몰린 한 60대 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소비 습관이 미래를 어떻게 잠식하는지 그 뼈아픈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놓친 결정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2세 김병훈 씨, 모두가 김 부장이라 부르며 따르던 잘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40대부터 남자는 가오라며 수입차를 할부로 바꾸고 주말마다 수도권 고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그린피, 캐디피, 디프리까지 100만 원이 우습게 깨졌지만 후배들의 역시 부장님 하는 칭찬 한마디에 어깨가 으슥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여보, 우리도 노후 생각해서 개인연금이라도 하나 들죠. 라고 할 때마다 에이 사람이 너무 쪼잔하게 살면 안 돼.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퇴직금 있잖아. 라며 자신만만하게 아내의 걱정을 묵살했습니다. 그의 흥청망청은 자식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아빠가 보내주는 거니 아끼지 말고 공부해라. 며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고 딸이 결혼할 땐 남들 다 해주는 호텔 예식에 외제차 한 대는 해줘야지. 라며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현재의 품위 유지와 과시에 썼고 저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직장인이 무슨 재테크냐, 열심히 벌어서 잘 쓰면 된다. 는 것이 그의 확고한 지론이었습니다. 막상 퇴직 후 퇴직금 1억 4천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생각보다 적은 액수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걸로 당분간은 든든하겠군. 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정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 습관, 즉 소비의 관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자동차세와 고액의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끊이지 않는 경조사비는 여전했고 줄어든 소득에 맞춰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은 초라한 퇴직자로 보일까 두려운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을 생활비로 야금야금 깨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본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매달 30만 원이 넘는 고지서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떼어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은행 앱을 켜 통장 잔고를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퇴직금은 3년 만에 절반 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벌써 이렇게 됐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으로는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허름한 생맥주집에서의 맥주 한 잔을 낭만으로 즐길 여유조차 지금 그에겐 없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 집에서 혼자 값싼 소주를 마시며 아내의 닳고 다른 지갑을 보며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삼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나요? 김 부장의 동료였던 이 과장, 이진성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늘 김 부장에게 좀스럽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15년 넘은 소나타를 몰고 다니며 점심에는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는 술값 낼 돈을 쪼개 매달 30만 원씩 IRP 계좌에 붓고 아내의 이름으로 연금 저축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현재보다 안정적인 미래의 눈덩이 효과를 믿었습니다. 그는 관련 서적에서 읽었던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조금 유보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흥청망청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매달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IRP 계좌로 옮겨 연금 전환을 신청했고 그동안 부어온 개인연금과 함께 월급 통장 3개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진성 씨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여유를 즐깁니다. 그는 비싼 골프 대신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운 탁구를 칩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지만 돈 걱정 없는 평온함과 조용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사람의 극명하게 다른 노후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김병훈 씨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노후를 망치는 3가지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만능주의라는 착각입니다. 김 부장처럼 많은 이들이 퇴직금을 비상금이나 목돈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남은 수십 년 인생의 총생활비를 한 번에 받아든 것과 같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쓰는 위험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이 초반에 느꼈던 당분간은 든든하다는 거짓 안도감 속에서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쓰는 순간 노후 파산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둘째, 소비 관성의 법칙이라는 함정입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소비 습관은 수입이 끊긴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 경제 관련 기사에서 은퇴 계좌에 손 떼지 않는 것, 이 노후 준비의 철칙이라고 강조했음에도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자존심과 남들에게 초라하게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돈에 손을 대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지출이라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김 부장이 느꼈던 충격과 분노처럼 예상보다 훨씬 큰 고정지출이 되어 노후 자금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고정지출을 계산하지 않은 채 노후를 설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들을 피하고 단단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흥청망청 탈출 플랜 3단계를 제안합니다. 1단계, 미래 가계부를 작성하고 냉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은퇴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보십시오. 예상 수입에서 예상 고정 지출을 뺀 금액, 그것이 당신이 실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 부장처럼 나중에 충격받지 말고 그 처참할 수도 있는 숫자를 지금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2단계, 소비 다이어트, 은퇴 예행 연습이라는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월급의 절반 혹은 위에서 계산한 미래 생활비로만 살아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신용카드를 없애고 체크카드를 쓰고 불필요한 모임과 과시적 소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여윳돈은 무조건 IRP나 연금저축 등 쉽게 깰 수 없는 잠가두는 통장으로 보내 노후 빈곤에 대한 백신을 맞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3단계, 돈이 아닌 가치에 투자하고 지식 자산을 쌓는 것입니다. 한 은퇴설계 연구소 소장은 여윳돈이 없더라도 자격증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한 번에 10만원짜리 술자리 대신 월 10만원짜리 온라인 자격증 강의에 투자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은퇴 후 사회와 연결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줄 가장 확실한 연금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젊어서 흥청망청 쓴 대가는 분명 뼈아픕니다. 김영호 씨의 후회의 눈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뼈아픈 교훈을 딛고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의 소비 습관과 과감히 작별하고 오늘부터 현명한 준비를 시작한다면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텅 빈 노후가 아닌 단단한 노후를 만드는 열쇠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닌 미래를 향한 오늘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현명한 준비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